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일대 명장 한신은 유방을 위하여 생사를 넘나들면서 유방이 천하 사업을 세우도록 도와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후와 장수로서 일생을 편안히 보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소아와 여태후의 계략에 말려들어 한신을 장락궁에 묶어놓고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한신을 마구 찔러 죽이게 될 줄은, 그리고 그가 죽은 모습은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 삼족이 멸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신은 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한설은 토사구팽설입니다. 한신은 유방을 따라 혁명에 참가합니다. 짧은 몇 년 만에 천하를 뒤집는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한신이 없었다면 유방의 오늘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도 바깥으로 나가 전투를 하기는 했지만 한신의 재능에 대한 질투는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이 없을 때는 유방이 한중을 벗어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지금 천하가 편안해지니 이런 자를 남겨둔다는 것은 큰 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여태후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후는 유방의 사후 천하는 자신의 아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유영은 원래 그다지 재주 있는 아이가 아니었고 유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을 유영이 다루기 어렵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큰 임무를 아들이 제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죽여버려서 후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소와 승상은 기회를 틈타 정적을 하나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신의 재능은 천하 제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한신이 유방과 같은 요강에 오점을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신이 깃발을 걸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천하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방의 진영에서는 소아는 기득권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방이 무렵의 짓을 하는 것을 보아왔고 유방의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한신은 유방과 여태후로부터 질시를 받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미 결정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후에게 협력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한신을 모반으로 죽인 것입니다. 또 한 설은 모반설입니다. 2000여 년 동안 한신 모반 사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신은 중국 역사상 가장 명성이 높은 대군사가였습니다. 유방은 일찍이 그가 자신이 천하를 얻는 데 세운 공로를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함락시킨 인물입니다. 이 점은 내가 한신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유방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의 백전백승이 없었더라면 유방의 황제 보좌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초삼결로 불리는 군사천재는 마지막에 여태후에 의해 모반죄로 추살되고 멸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사건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한신 모반 사건이 실제로는 모순이 많고 그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신이 병력을 소나기에 넣은 그때부터 유방에게는 그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의 공이 크면 클수록 유방의 한신에 대한 방어심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는 항우가 있으므로 유방은 한신을 이용하여 항우를 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한신이 제나라를 격파한 후 사신을 보내어 자신을 가제왕으로 봉해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즉 잠시 제왕의 자리를 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대노하며 욕을 합니다. 이때 유방의 곁에 앉아있던 진팽이 급히 유방의 발을 밟습니다. 이에 유방은 즉시 깨닫습니다. 이어서 욕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찌 대장부가 하려면 진짜 제왕을 해야지 왜 가짜 제왕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그리고 유방은 신속히 장량을 제나라 땅으로 보내어 한신을 제왕에 봉한 것입니다. 이에 진팽의 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있던 유방은 다시 한번 크게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5년 유방은 한신 팽을 등 대장의 도움하에 해화에서 초안전쟁의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은 군대를 이끌고 정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즉시 말을 달려 제왕 한신의 군용으로 가서 그의 군대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나라 근거지에서 떨어지게 하고 초왕에 봉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신이 초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한신이 모반한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한신 모반 소식을 여러 장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속 병력을 동원해서 그를 묻어버려야 한다고 말할 때 일찍이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진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유방에게 묻습니다. 이 상소문이 올라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없다고 말합니다. 한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진평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 후 유방에게 계책을 주어 한신을 체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거짓으로 초나라 땅 운몽으로 시차를 간다고 합니다. 이에 한신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교회로 나와 유방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그물에 걸려든 꼴이 되어 유방에게 결국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방과 진팽의 대화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유방만 아는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한신이 정말 모발을 했다면 한신의 군사적인 재능으로 볼 때 그는 절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팽의 계략이 성공한 전제는 한신이 모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듯한 한신은 체포된 후 유방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천하는 이미 팽정이 되었고 나는 원래 즉시 주살당해야 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한신의 이 분노의 부르짖음은 사람들 앞에서 황제의 계략을 까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방은 마음의 분노를 누르고 극히 난감해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모반한 것은 이미 분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전제하에서 권위는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하가 막 팽정되었으므로 아직도 적지 않은 대장들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방은 즉시 한신을 죽이기는 곤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낙양에 도착한 후 유방은 한신의 죄를 사면하고 그를 회음 후에 봉하게 됩니다. 그러나 뱅권을 박탈당한 한신은 이빨 빠진 호랑이 꼴이 되어 사람들에게 회롱당하는 늙은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이 자신의 재능을 질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역사상 계속 재현되는 토사구팽의 비극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량과 소아처럼 화를 피하고 목숨을 보존할 양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주 병을 핑계로 조에 나가서 황제를 수행하지 않고 심지어 원망하는 말까지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죽음을 앞당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날은 금방 도래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10년 대장 준해가 모반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토벌하러 갑니다. 그러나 한신은 병이 있어 경성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신의 가신이 잘못을 저질러 한신은 그를 구금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에 가신의 동생은 여태우에게 한신이 깊은 밤에 가짜 조서를 가지고 각 관부에 갇혀있는 죄인과 노예를 사면하고 이들을 이끌고 여태우와 태자를 습격하려 한다며 현재 이미 배치가 끝났으며 진이가 사람을 시켜 연락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과 밖에서 서로 호응하여 황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태우는 그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보내어 조사합니다. 그리고 한신을 불러서 대질은 하지 않고 그녀는 즉시 소아에게 한신을 궁안으로 속여서 데려오게 하여 주살한 것입니다. 그 후 잔혹하게 한신의 삼족을 멸합니다. 그러나 한신의 모반의 유일한 증거는 가신 동생의 고발뿐이었습니다. 이는 가신 동생이 원한을 품고 보복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 배후에서 지시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한신 모반죄가 성립되려면 단지 고발자의 말만을 가지고 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천하에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안전쟁이 한창일 때 양군이 서로 대치하며 시간을 끌고 있을 때 쌍방 성부의 균형은 완전히 한신이라는 카드에 달려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에 항우는 사신을 보내어 한신에게 스스로 왕이 된 후 초안과 함께 삼분천하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바로 거절합니다. 그 후 제나라 의변사 괴통이 지난 시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한신을 설득합니다. 그에게 더 이상 적국을 이기고 나면 양신은 죽는다는 역사 비극을 다시 밟지 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또한 공이 너무 커서 주공을 누를 정도가 되면 위험하다는 예를 들면서 한신에게 즉시 결정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항우의 이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신은 혁명 입장이 굳건하고 명리를 분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한신은 중국 역사상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천재형 군사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있을 때도 모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겨우 제수와 노예 같은 오합지졸을 데리고 모반을 일으킨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머리가 돌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병구를 이끌고 황궁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분명하게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유방은 한신이 패살된 후 태도가 기뻐하면서도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는 기쁜 것은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억제할 수 없는 진실한 감정일 것이고, 또한 아쉬워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장수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적흥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한신이 피살된 후 유방은 즉시 칼끝을 양왕 팽월에게 돌립니다. 팽월은 또 다른 전공이 혁혁한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방이 군대를 이끌고 진해를 토벌할 때 팽월의 백마를 데려간 것입니다. 팽월은 스스로 병이 있다고 하고 다른 장수를 딸려 보냈습니다. 이에 유방은 분노하여 사람을 보내 팽월을 질책합니다. 팽월은 겁이 나서 친히 가서 사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반란을 일으키자고 한 것입니다. 이에 팽월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팽월은 그의 태복에게 분노하여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복은 바로 팽월이 모반하려 한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유방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아무런 방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팽월을 체포하게 합니다.
아마도 제후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유방은 그저 그의 뱀꽃만 빼앗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의 목숨까지는 치하려 하지 않아서 그의 죄를 사면하고 그를 팽민으로 강등시켜 머나먼 촉의 땅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에 팽월은 재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에 여태우를 만납니다. 이에 팽월은 멍청하게도 이 악독한 여태우를 인자한 보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호소합니다. 이에 여태우는 거짓으로 동정하는 척하면서 그를 데리고 낙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방의 동의를 받은 후 여우는 팽월의 가신에게 팽월이 재차 모반했다고 고발을 하게 합니다. 이에 유방은 즉시 맹을 내려 팽월을 주살하고 삼족을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팽월을 육장으로 만들어 여러 제후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야심을 가진 장수들을 겁준 것입니다. 때문에 한신과 팽월의 이 두 모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사마천 사기에서 공개적으로 여태우가 팽월의 가신에게 고발하게 시켰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천이 후인들에게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태우는 이것을 몇 개월 전에 있었던 한신 모반 사건의 복제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우가 팽월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는데 한신 모반 사건에서는 얼마나 많은 진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이는 2000여 년 동안 한신 모반 사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풍운을 질타한 일대 장수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가 하늘을 뒤덮은 여태우도 최종적으로 자신이 마찬가지로 멸족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이 환신을 죽이고 팽월을 주살하고 또 다른 맹장 경포를 사냥합니다. 그러나 유방은 경포를 토벌하는 작전에서 누군가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일 것이고 다른 사람을 멸족시킨 사람은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멸족시킨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늘도 법도 모르는 상태가 되고 하늘의 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가장 가혹한 징벌이 조용히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은 간사한 자를 절대 감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